변방이 아닌 정치 중심에 서고 싶은 네 남자의 유쾌, 상쾌, 통쾌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시즌2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개인 사정으로 김태현 변호사님이 자리를 비우셨어요. 네, 그래서 일단 이 세 분과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정의당을 대표하는 신장식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장식입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을 대표하는 현근택 변호사님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현근택입니다. 그리고 세보수당의 이준석 젊은정당 비전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한 주 다들 또 바쁘게 네. 보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점점 더 바빠지실 텐데 오늘 김태현 변호사님이 자리를 비우셔가지고 어떻게 우리 안 PD 전화 연결합니까? 전화 연결 안 합니까? 안 하는군요 오늘. 안 한다고? 전화를 받을 수 없는 모처에 계신가요? 하지 말아달라고 하셨다는데요. 그래요? 그럼 더 해야죠. 아니 물론 그렇긴 한데 수상해. 뭔가 또 김태현 변호사님도 상당히 좀 큰일 준비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살짝 드네요. 땅 보러 다니시는 거 아닌가? 우리 이준석 네. 그 위원장이 항상 이야기했던 땅 보러 아하. 그 땅. 그 땅. 제가 그 태현이 땅 보러 다니는 제가 거 예전에 아닙니다. 태현이 형한테 땅을 소개해줬다가 제가 실수를 했죠. 땅을 보러 다닐 필요가 없어요. 여의도에 다 있는데 뭐. 그렇죠. 네, 자료가 다 데이터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그 데이터 보고 근데 그 네. 데이터가 사실 우리 현근택 형님이 아직까지 모르실 수도 있지만은 여러 버전이 존재해요. 예를 들어 현근택을 험지로 출마시키고 싶다. 그러면 딱 거기에 최적화된 데이터를 들고 나와서 사무총장이 꼬시죠. 아하. 근택 씨 우리가 보니까 딴 사람이 가면 지는데 당신이 가면 이겨. 여기는 우리가 돌려봤더니만은 아하. 가보면 그런데 완전 가시밭길이지. 또 그럴 수 있군요. 예. 여론조사를 뭐 한 2,300 주고 해봐야죠. 그렇죠. 자비를 들여가. 자비 검증. 네, 자, 오늘도 우리가 얘기할 거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오전부터 좀 여러 가지 오늘 녹화일 기준으로 이제 월요일 또 저녁인데요. 상당히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예, 그리고 또 이 검찰발 기사로 오늘 상당히 뜨거웠습니다. 이 양석조 대검 반부패부 선임 연구관이 상가집에서 이 심재철 반부패부장에게 네가 검사냐? 왜 조국이 무죄냐?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크게 항의를 하면서 이 사람들 입에 올랐는데 사실 이거는 현근택 변호사님이 이미 다른 방송을 통해서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이거 언론 플레이다. 또 이런 분석을 내리셨는데 간략하게 좀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언론 플레이다는 건 아니고 언론 플레이 아니냐? 예. 네, 추측이었죠. 왜냐하면 우리 언론에 다 나왔습니다만 그날 아마 법조 기자들이 거기 있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시기가 어쨌든 인사위원회를 하고 인사시기란 말이죠. 네. 이분도 어쨌든 인사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어쨌든 차장급이니까 될 네. 가능성이 있죠. 그다음에 사실은 이미 내부 논쟁이 있었는데 이제 기소가 이미 됐단 말이죠. 그렇죠. 기소가 됐기 때문에 그거를 굳이. 다시 상가집에 와가지고 얘기할 필요 없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항상 그 검사들이 일을 할 때는 뭐 기소 안도 내고 불기소 안도 내고 두 개 다 써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로 비교해 봐서 이거 뭐 논리적인 걸 채택하고 그러거든요. 네. 내부에서는 논의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거 이미 결론이 나서 기소한 사안을 가지고 굳이 기자들도 많은데 거기서 들으라는 듯이. 그러니까 들으라는 듯이 네. 한 게 아닌가라는 건 저 순전히 100% 제 추측입니다. 합리적 의심 정도로. 예. 합리적 아니 의심인지 근데 그 모르겠지만, 신현식 예. 변호사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네. 그 검찰이라는 조직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로는 약간 이제 상명하복. 근데 그럼요. 요즘에 상당히 좀 그 소위 말하는 군기가 아주 강한 곳으로 알고 있는데 군기가 엄청 센데다가 그거를 이렇게 합리화해주는 논리도 있죠. 검사 동일체. 그렇죠. 예, 네,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검사는 우리는 한 하나다. 몸이다. 예. 검사는 한 몸이다. 라고 하는 원칙이 있는 데서 상가집에서 거의 뭐 주정 부리듯이 갖다 들이박았단 말이죠. 근데 저는 이게 다른 분이 또 한 번 들이박을 예정이다. 그래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 말하자면 저도 이게 대체로 그 당시 상황을 보면 그 쓸만한 분이 이전부터 쓸만한 분이 단독을 하셨단 말이죠. 예. 그래서 다 예상할 만한 그런 단독이 예상될 만한 시간과 자리 그런 분이 있는 곳에서 예. 벌어졌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그 우리 심재철 지금 이제 반부패 부장이죠. 반부패 예. 부장 이외에도 지금 아직 인사를 앞두고 있는 많은 차장 검사님들이 부장님들에게 한번 들이박을 예정이 있지 않을까. 아하. 이거 뭐 사실은 뭐 망신 주기에 가깝고 예. 강력한 인사에 대한 메시지. 본인을 인사하지 항의의 말라라고 메시지다? 하는 항의의 메시지죠. 예. 저는 그렇다면은 아마 만약에 우리 신장식 형님의 만약 예측이 맞다면은
그건 카메라가 들어갈 수 있는 장소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어. 왜냐하면 보통 상가집에는 카메라를 넣지 않는 것이 관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다 네. 보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상당한 내용을 전원으로밖에 들을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이것보다 좀 난이도가 높은 거라고 하긴 좀 그렇고 충격도가 높은 거라고 한다면 예. 저는 영상이 있을 만한 형태가 되어야 된다. 그럼 뭐 대략 어디라고 보십니까? 그거 예측하기 힘들어요 지금 어. 상황에서는. 그런데 아마 맞아요. 그 조건을 좀 맞춰야 되지 않을까. 아. 안 그러면 왜냐하면 근데 지금 전원에 따르면 그냥 펜으로 예. 전해지는 이 전원의 내용에 따르면 굉장히 세요 이게. 네가 검사냐 뭐 거의 이런 그러니까 있을 수 있는 갈등의 내용도 그렇죠. 있지만 형식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센 거거든요. 예. 술 마시고 상가집에서라는 음. 건 굉장히 센 형식인데 그래서 이것보다 센 것이 나올 수 있을까? 저는 그게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로 조절할 것 같아요. 어. 이번에 그러니까 그런 전원을 통해서 그 사람들 상상력을 그림이 되면 어느 한쪽이 굉장히 불리한 그림이 나올 수도 있고 예. 하기 때문에 전원이 수많은 상상력을 술 먹다가 그러니까 제가 네가 여기서 검사냐? 한 가지 약간 날쓴는 건 뭐냐면요. 거꾸로 이걸 뒤집어 생각하면 뭐냐면은 음. 이걸 만약 기획했다면은 카메라가 못 들어온 것을 오히려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 예. 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상가집이란 사실 이런 일이 벌어지기에 선뜻 떠오르는 장소는 아니거든요. 아, 그렇죠. 상가집. 근데 그렇게 했다는 것도 그렇고 왜냐하면 기자들이 공존하면서 대신 카메라는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나중에 오히려 이제 글로 봤을 때 이게 조금 그렇죠. 더 그러니까.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예, 만드는 예. 거죠. 아니 저는 시간도 봤어요. 오늘 이제 뭐 언론사 보니까 시간까지 나왔더라고요. 네. 11시 뭐 밤 11시 뭐 이렇게. 밤 그때까지 11시 쯤. 기자들이 11시 넘어서 뭐 누구는 12시에 나갔다는 얘기도 있고 보통 상가집에 그렇게 기자들이 오래 있을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보통 인사하고 왔다고 그냥 저는 아마 밥 먹지 않을 것 같아요. 보통 여기 왜냐면 가깝잖아요. 여기 그렇죠. 삼성병원이었으니까 가서 기자들이 만약에 그 검사리 상가 당했으면 예의상 한번 와서 그냥 조의 한번 표하고 이제 특히 출입처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좀, 예. 보통 가잖아요. 네. 가긴 하는데 거기 앉아가지고 막 11시 12시까지 밥 먹고 술 먹고 별로 안 하거든요. 저는 그것도 조금 이상해요. 왜 이렇게 오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이걸 뭐 제가 봤을 땐 기자랑 뭔가 뭐 결탁했다기보다는 예. 저는 내부적으로 그 역할을 하시는 건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면 아까 말했듯이 검사 동일체의 원칙이 있는 하에서 뭐 사실 검사로 지금까지 20년 넘게 그렇게 조직에서 높은 과까지 올라오셨으면은 그렇죠. 더한 어떤 평치풍파도 겪었을 텐데 예, 예, 예. 이번에 명운을 걸고 이렇게 하기에는 사실 누군가의 오케이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신뢰가 있지 않고는 힘든 거거든요. 아하. 보면은. 예. 그러니까 이게 술을 거기서 마시다 상가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어떤 말이 촉발이 돼가지고 그 현장에서 현안이 촉발이 돼가지고 나온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지나간 얘기야. 이미 기소했어. 그렇죠. 예, 근데 그거를 굳이 끈에 들어가지고 거기서 네가 검사냐. 이거는 작정하기 전에는 쉽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무죄라고 생각하느냐를 먼저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그러면서 네가 검사냐까지 나와버렸으니까. 아니 그렇다 작정한 보니까 거죠. 아무래도 이제 추미애 장관은 입장에서는 오늘 이제 그래서 법무부 명의로 성명이 또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이제 상가집 추태다라는 표현까지 그 표현도 저는 약간 이례적이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이 검찰 내부의 그 기강 회의를 좀 바로 잡겠다라는 식의 이제 또 그걸 또 냈는데 성명을 냈는데 그렇죠. 그거는 또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법무부 입장에서는 지금 추미애 장관이 임명이 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약간 좀 어쨌든 좀 듣기 싫은 잡음 같은 게 좀 세게 나온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이게 만약에 사실은 이제 어쨌든 지난번에 이제 그 판사 이름이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내부적인 그 협의 과정 그런 공개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거 아마 공개해서 누가 징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때 누구였죠? 어쨌든 판사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그 공개 합의 과정을 징계해가지고. 이정열 판사. 그렇죠. 이정열 판사. 예, 예. 예. 물론 이제 그거는 이제 규정이 있고 아마 검찰은 이제 그런 규정이 있는 점이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마 검찰청 내에서 이게 이루어지고 언론에 나왔으면 아마 제가 보기에 징계 사유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근데 이게 사적인 자리였단 말이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징계를 하려면 적어도 영상 자료라든지 거 있어야 되는데 네. 전언과 보도만으로 이런 그렇죠. 것들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이렇게 불쾌한 일이 어떻게 보면 이제 외부에서는 이것 역시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또 이렇게 대리전이 아닌가 뭐 이런 분석들도 있더라고요. 결국은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오늘 인사위원을 했고 23일 날 아마 인사를 한다 그럽니다. 네. 어느 폭이 될 건가 문제인데 지금 일단 윤석열 총장은 일단 대검 과장급들은 다 남겨달라 했고 본인들이 보통 검찰이 하면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인사 순위를 쓰거든요. 예. 일단 다 남겠다라고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지금 대검 과장급들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 이제 중앙지검 뭐 2, 3차장 그다음에 네. 뭐
부장들 그다음에 동부지검의 문제인데 저는 어느 정도 좀 타협할 거라고 봐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그냥 조용히 있었으면 아마 뭐 인사를 대폭할 수 있었을 텐데 예. 이게 지금 마치 약간 뭐 폭풍 전야 같은 그렇죠. 그런 네, 뭐 그렇죠. 막 이제 폭발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다들 국민들이 알고 있고 그래서 지난번 고위 검사들 할 때는 별로 조용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죠. 이번은 아마 네. 대상자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아마 뭐 부장이나 일반 검사들이 아마 한 정기 인사 처리이기 때문에 한 예. 50% 이상은 아마 인사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굉장히 아마 이거에 대한 뭐 후속 문제들라든지 아니면 반발하는 분들이 많을 수 있어서 저는 아마 좀 어느 정도 수위 조절을 하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물론 그런데 이런 일이 없었으면 실은 수위 조절을 더 차분히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전에 우리 이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윤석열 엑스맨설 뭐 이런 예, 일이 예, 있었단 예. 말이죠. 다 꺼져가는 국민들도 잘 가물가물해져가는 검찰 개혁의 불씨를 살려주신 분인데 이번에도 이 양석조 선임연구관 같은 경우 이 차장 검사급 예. 요 인사 앞두고 국민들 여론이 그렇게 뭐 다 또 교체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렇게 그렇죠. 뭐 썩 그런 쪽으로 다 가야 된다 몰아서 이번에 한꺼번에 끝내자 이런 여론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여론도 상당히 있었는데 그렇죠. 예. 이 상가집 주택 사건 제가 보기에는 주정된 기획된 술주정 사건 이 덕분에 국민들 여론이 야 이거 좀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라고 아니, 근데 하는 여론이 조금 더 올라갔을 수도 있어요. 저는 이거 예. 한번 판단했으면 좋겠는 게 이게 뭐 항상 여론조사는 지지율 변동이 많긴 하지만은 예. 지난주 금요일 정도 목요일 정도 이 정도에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지지율이 상당한 하락세를 보이는 지점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이게 사실 근데 그 주에 전반부에 있었던 내용의 주된 내용이 이제 사실 검찰 인사에 관련한 내용이었는데 저는 마냥 그러니까 검찰 인사에 관한 부분을 장기화했을 때 과연 맞아요. 검찰만 뭐 이미지가 좀 실추되고 뭐 아까 말했듯이 그런 것이냐 아니면은 정권에도 사실 큰 타격이 가는 것이냐. 왜냐면 저희가 해봤잖아요. 그렇죠. 손학규랑 대표랑 싸우면은 누가 옳고 그르고를 따지는 건 우리밖에 없는 것이지. 예. 대충 봤을 때는 왜 그 안에 싸우고 앉아 있냐, 싸우는 놈 나쁜 놈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결국은 대한민국의 청와대라는 곳이라는 것은 권위가 살아 있어야지 우리나라가 이제 혼란스럽지 않은 것인데 예. 청와대가 검찰이랑 싸우는 그것도 아래에 있는 조직이랑 싸우는 모양새로 비춰지는 것이 저는 마냥 좋아 보이지 국정 않는다. 동력에 상당한 손실을 좀 아하. 가져오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저는 사실 법무부는 사실 원래 좀 주목받으면 안 되는 부처입니다. 거기는. 그런데 이렇게 법무부가 인사 하나 때문에 주목받는 상황이라는 것에서 국민들이 안 좋게 보고 있는 건 현실이기 때문에 아까 말했지만 그런 도발 같은 것에 대해 대처하는 것들이 또 미숙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하게 돼요. 저는 약간 뭐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이라 봐요. 세상에 어떤 명현 반응이에요? 공무원들이 사실은 예를 들어서 경찰이 어떤 뭐 인사를 냈단 말이에요. 경찰청에서 냈을 때 뭐 못 갑니다. 왜 나보고 가라 그래요? 그런 사람 없거든요. 대부분 뭐 기재부 공무원이든 어디든 공무원들은 대부분 인사 나면 가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가요. 거기다 대고 뭐 이런 인사가 어디 있습니까? 뭐 막 하고 이러지 않거든요. 근데 검찰은 또 공무원이에요. 그렇죠. 국방부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사권은 당연히 대통령과 장관에게 있는 것이고 예. 그러면 인사 명령을 하면 물론 아주 부당하거나 아주 뭐 문제 있으면 모르겠지만 어쨌든 큰 틀에서 봤을 때 인사 처리돼 인사하는 거면 따르는 게 맞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나가면 돼요. 이 프로세에다가 뭐 장문을 쓰든 단문을 쓰든지 간에. 예. 근데 그거를 무슨 또 뭐 검난이다 아니면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알겠습니다. 어쨌든 공무원 입장이라 그러면 인사권은 저는 뭐 당연히 따르는 게 맞다. 예. 거기에 뭐 별다른 뭐 논란은 없다고. 그래요. 사실 뭐 한국당 입장에서는 이제 조국 무혐의 논란을 빚은 이 심재철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과 또 이성윤 중앙지검장에 대해서 사퇴와 또 이 심재철 권력농단 특검을 심재철 원내대표가 그 특검을 뭐 이렇게 추진하겠다 뭐 이런 주장을 했다고 해서 이거 무슨 그 러브레터 아니냐. 러브레터 영화에 보면 후유이 이츠키가 두 명이어서 헷갈리는 그런 그런 상황 아니냐 뭐 이런 좀 얘기들도 있는데 요 내용은 일단 조금 더 지켜보고요. 뭐 아직까지 그 더 진척이 없기 때문에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나눠야 될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송경호 판사, 송경호 검사가 있더니 이제 심재철 원내대표와 심재철 반부패부장.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막간에 오늘 검찰 개혁을 예, 바라신다면 예. 정의당 예. 선거인단에 가입해 주십시오. 1800에 2120번 녹색창에 정의당 찍고 예. 들어가시면 선거인단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이거?
뭐 그냥 예. 누구랑 닮았는지 잘 보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뭐 제가- 시간은 어떻게 돼요? 시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 온라인은 24시간이고요. 예. 그 전화 ARS 접수는 9시부터 6시까지. 오전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몇 표 몰아드리면 되는 겁니까? 뭐 다다익선. 다다익선입니다. 다다익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필요하신 걸 말씀하십시오. 다다익선입니다. 필요한 진짜 필요한 필요한 만큼? 수는 네? 필요한 만큼 예상 형님, 끝나고 나서. 커트라인 예상 커트라인. 자 이거 너무 길어지면 잘립니다. 아, 오케이, 맞아요. 알겠습니다. 맞아요. 이게 너무 요 길어지면 안 돼. 정도까지 하시죠. 자, 이제 슬 자연스럽게 내려주시면서. 주고 받아야 돼요. 왜냐면 예. 노원에도 정의당 지지자분 너무 많거든요. 자, 또 이렇게 정말 막간에 깨알같이 잘 활용을 하셨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어쨌든 검색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